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어제 새벽부터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합당한 이유였죠. SEC와 XRP가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했고 저 또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왜? 둘이 서로 합의점을 찾았고 공통적으로 법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만 그 부분이 완벽하게 뒤틀렸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판결했던 1차 판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리는 기각을 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XRP와 SEC의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다시 반등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물론 내려간 만큼 모두 다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날짜로 반등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에 판단 결과를 이 매매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어제 날짜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의 가장 큰 거래소죠.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정도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해킹 소식에 따라서 가상화폐 일제히 하락하는 부분에서 리플은 이것 또한 영향을 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해킹 소식은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 부분에서 피해 금액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었고, 말씀드렸던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EC와의 합의점이 끝내 좌절되었다. 법원은 왜 기각을 했을까? 이 리플에 5% 급락을 갖고 왔는데 이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 2차 순회 항소 법원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할 경우에 프레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할지 사전에 확인하는 부분에 유도적 판결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해당 요청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서 기각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어쨌든 리플과 SEC의 합의점 찾는 부분들은 이미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법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6월 달에 나오는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토레스 판사 쪽으로 요청했지만 그 부분이 기각되었다라는 거지, 6월 달에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만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지만 오늘 날짜의 반등 구간을 갖고 오고 있는 이유, 이 부분 또한 XRP 리플 코인이 다음 달에 나올 만한 이벤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 코인,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물론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결되면 합법적인 코인이 되니까 투자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ETF라는 이 펀드가 상승될 것이다. 펀드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고래들의 자금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고래들은 이미 1월 달부터 현재 5월 달까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의 상장 배경에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완벽하게 좋겠지만 이 부분 없이도 ETF가 상장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안전한 코인이 되겠지만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임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왜?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만큼은 굉장히 진심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선 이러한 두 가지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아직까지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언제쯤 회피가 될 건가,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볼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현재 발생된 악재성 이벤트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다는 자료도 무료고 톡방 링크도 무료입니다. 새벽 3시부터 잠 못 주무셨던 분들 많으시거든요. 함께 투자하시면 훨씬 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받으면서 투자에 대한 관점 또한 더 넓어질 거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을 거니까 클릭해서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니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최초 합법적인 암호화폐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기관 투자자의 광풍을 불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5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이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EC와 XRP의 증권성 부인 이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컸었죠. 근데 토레스 판사가 유도적 심판에서 나는 기각 처리를 했다. 다음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권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미지수의 관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아예 잘못되었다라기보단 이러한 부분이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할 겁니다. 그래서 SEC와 XRP 정말 지긋지긋한 이 인연의 관계가 6월 달에 종식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부분에서 어제 날짜로 하방 압박을 남들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죠. 자, 제가 이 부분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암호화폐 코인 중에 니플은 현물 ETF가 6월 달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6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올 건데 5월 달 이번 달에 CME에서 이미 선물 시장 ETF가 상장이 될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선물 ETF가 나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현물 ETF가 사전 거래 안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든 안 되든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연된다 하더라도 ETF 선물 ETF는 상장이 되고 그 부분에 현물 ETF까지도 재차 6월 달에 상장될 가능성 또한 아직까지도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의 하방 압박을 말고 반등 구간을 오늘 날짜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근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우린 그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들어가야 될까?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차트를 여러 번 보여드리면서 월봉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SEC와의 법적 리스크는 SEC가 니플을 압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월봉의 차트죠. 자,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달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지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였거든요. 자, 이분 보시죠. 2021년도에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로 임명하면서 어떻습니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증권성 여부가 충분하다. 이러면서 XRP를 엄청나게 압박했죠. 자, 그러한 결과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었고 11월 달 들어와서 트럼프 정권에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죠? 공약이 SEC 위원장은 내가 잘라낼 것이다. 지금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로 바뀌면서 니플과의 합의점도 빨리 찾았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나는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력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으면 올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코인은 이때만 하더라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제 그 부분에 이들이 올라간 만큼만 상승력을 가져왔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부터 XRP 리플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던 부분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이었고 관세가 유연해졌고 이제는 6월달 해당되는 ETF가 사전 거래 안에 들어왔고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모멘텀 때문에 다시 브레이크 라인을 3,000원에 잡고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SEC라는 존재가 얼만큼 XRP를 압박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SEC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덜 됐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모멘텀에 변동성은 없다라는 부분이 오늘 날짜의 반등 구간을 가져오는 거라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결코 나쁘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시장을 압박했던 여러 가지 악재성 이벤트, 리플은 치면 SEC와의 법적 리스크의 갈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대비 얼만큼 클지를 우린 그거를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미국의 관세라는 대외적인 이벤트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움직일 것이다. 미국의 경기 상황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확실성을 가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모멘텀에 대해서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톡방 링크 또한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그리고 톡방 링크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로 반등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반등할 거니까 지금 100% 몰빵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비중은 확실하게 낮추어서 대응하는 거 이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월 달부터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월 달부터 한번 보시면 일봉 보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어때요? 시장에서는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내려왔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가져오면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2,500원도 밑으로 뚫고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부터 이들은 왜 올라가고 있을까? 관세 부분의 유연성 당연히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고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또 한번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겠죠. 자,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있는 고래들 특히나 미국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집 라인을 구축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이 고래들이 매집했던 그 단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리플 코인, XRP 코인이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와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3월 20일에는 두 달간의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에서 보시면 한 달간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1월 20일부터가 되겠죠.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의 보유량이 엄청나게 증가된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5월 10일에는 한 달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고래들의 매집량이 8.8억 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현재까지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다시 5,000원 돌파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고래들은 이렇게나 많이 매수했는데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관세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고 해당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수선하다, 불확실성이 크다 라는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고 오늘 날짜로는 새벽 시간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덜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이 하나 리플 코인은 이제는 더 이상 상승할 자료가 없어. 상승할 재료가 아예 없으니까 우리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고래들은 나갑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보시면 고래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이 단가에서 나갈 것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인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상폐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상폐 빔을 쏘아 올릴 거야. 왜? 고래들이 먼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절대 매도가 안 할 거야. 무조건 올린 다음에 매도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래들은 1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ETF라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CBDC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모멘텀, 이러한 모멘텀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다. 말 그대로 이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는 주식도 코인도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왜? 고래들이 매집한다라는 건 어떠한 의미인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는 거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고래들은 어제 새벽부터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래들이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절대 이 단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만약나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욱더 빠르게 나온 다음에 매도가 나온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XRP 니플 코인 ETF라는 게 뭔지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드려 보면 ETF는 뭡니까? 바로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갑 보유자 수가 30만 개가 이미 5월 달 초에 돌파를 했어요. ETF에 대한 기대감인 투자자들한테는 더욱더 해당되는 기초자산이 XRP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점 라인의 매수 시점을 빠르게 가져가고 싶겠죠. 이건 당연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뉴스를 보시면 이건 비트코인 허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는데 어떠한 노림수가 있을까? 자, 그 부분을 보면 비트코인 허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매집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지금 XRP ETF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XRP ETF는 5월달 이번 달에 CME의 선물 ETF가 이미 상장이 될 겁니다. 이건 이미 예정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유동성 자산은 더욱더 추가적으로 많이 유입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끄집어내렸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단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ETF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ETF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고래들은 먼저 매집 라인을 구축했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ETF가 출시가 된다. 시세는 최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ETF가 승인됐을 때는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XRP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코인과는 틀립니다. 어떤 게 틀리냐? 비트코인도 플랫폼 기반이고 이더리움도 플랫폼 기반이에요. 근데 XRP는 이상하게도 제도권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 어때요? XRP는 일반적인 코인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시장, 제도권 자금이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게 XRP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 따로, 제도권 금융시장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연합되고 있어요. 토큰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토큰화되고 있고 주식도 토큰화되고 있고 채권도 토큰화되고 있는 RWA 시장이라고 하죠. 이 RWA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니플의 사용 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기관들은 니플 코인을 더욱더 차곡차곡 사 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간밤에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거래대금 없이 내려왔어요. 거래대금 없이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이 상장 해당되는 상승력 대비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이유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더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은 지금 여러 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확실한 부분은 이후에 봤을 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짧은 기간의 조정 구간이었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는 시점인 분명히 온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건지도 같이 판단하시면서 이 모든 부분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 다 무료입니다. 왼쪽 하단의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고 혹시나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